안주에 있었다. 우리가 연등회 20년 우리가 그러한 자세를 못 가지면 연등회 등불을 단순히 도구처럼 사용하다가 질리면 버리게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현실과 끊임없이 조우해야 돼요. 전영일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각가예요. 조각가고 학교에서 조각을 전공하고 불가에 와서 등 만드는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게 된 거죠. 그걸 계기로 계속 등을 만들고 있는 거죠. 등이라는 게 입체이기 때문에 조각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년이 넘게 된 거죠. 등을 만드시는 분들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어떤 차원에서? 뭔가 명칭처럼. 그냥 사실은 이게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어떤 분야가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조각이라고 봐야 되겠죠. 전영일 조각가 이렇게 부르시나요? 맞아요. 근데 뭐 등을 가지고 축제를 하고 있는 연등회나 이런 입장에서는 연등이라고 붙이는 게 더 편하겠고, 옛 것을 좀 존중하는 입장에서는 전통이라는 걸 붙여서 전통등이라고 하길 바라겠고, 분야로 봐서는 미술적으로 보면 뭐 요새 빛조각이라고 하니까 빛조각으로도 볼 수 있고, 뭐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요거를 하나로 딱 정의 내리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전영일이라는 네. 성함 자체가 선생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전영일 공방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작업 욕심이 있어서 작업은 여러 명이 해야 크게 더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기획하고 골조를 짜더라도 큰 작업을 하려면 도우미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뭐 스텝이라고 하잖아요. 초기에 그런 많은 작업들을 할 때 잘 모르기 때문에 교육을 다시 시켜야 되니까 그게 참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 노하우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저랑 같이 호흡을 맞췄던 그런 스텝들이기 때문에 가족처럼 지내요. 지금은 저희 지금 현재 7명 있고요. 각 분야가 있다고 하기보다는 제가 작업을 하는데 이제 그 정확한 자기 일이 있다면 좋은 거고, 사실 뭐 사무도 봐야 되죠. 서두른 일도 많아요. 조각적 행위를 한다든지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전체적인 작업에서 아주 많지 않아요. 그 부분이 작업 외적인 부분도 많고, 그래서 작업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려면은 제가 보니까 지금 수준에서는 7명 정도가 같이 움직이는 게 좋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등을 만드는 공정에 대해서 소개를 좀. 이게 그 다른 무언가를 만드는 게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붙이는 거예요. 계속 붙여가지고 크게 하면서 모양을 잡아가는 거고, 큰 거에서 깎아내는 방식이 있어요. 이게 고전적 개념의 조각인데, 등은 와이어로 해가지고 선을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축을 만들어내고, 이를테면 그래프처럼 뭐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X축과 Y축을 연결하는 어떤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존에 있는 조각과는 좀 다른 게 있어요. 진행하는 방식에서. 물론 와이어로 하는 그 범주도 보면 교각적 범주로 볼 수 있겠지만, 굳이 차이를 이야기하자면 어떤 공간에 선으로 작업을 해서 만든 다음에 그 내부의 공간을 점유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보면. 물론 그걸 다 만들고 나면은 작품이 점유하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제작할 때는 그 내부의 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인 거죠. 프레임을 먼저 만들고 나서 네. 그 안에를 채우는. 그렇죠.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작업이고, 과정으로 놓고 보자면 뼈대를 만들고 전기 작업을 하고 한지를 쓰고 더 씌우는 거죠. 더 씌우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면 한지를 사용하고 꾸미는 거죠. 채색을 한다든지, 뭐 저 뒤에 보이는 것처럼 질감을 나타낸다든지, 그러니까 완성도를 높여내기 위한 어떤 방도가 있겠죠. 예전에는 막 채색을 많이 했었어요. 한국적인 화려함, 그리고 연등회에 맞는 화려함이랄까, 단청에서 주는 그런 느낌도 좀 더 뽑아내려고 했었고, 사실 뭐 자료에 보면은 등에 나오는 그 컬러나 이런 거에 단청 색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아시아 각국의 그 등 만드는 걸 보면 또 그런 영향은 있다. 아시아권은 비슷하게 다 제작 방식이 비슷하다고 보는데, 유독 한국에서는 전통 문화가 많이 이제 단절되다 보니까 한국의 자료가 많이 없죠. 하지만 아시아 전체가 뭐 비슷한 뭐 방식이라고 보고, 우리가 연등회에서 적극적으로 등이라는 걸 가지고 한국적인 어떤 연등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게 90년대 후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시 태어났다고 볼 수도 있죠. 이어지는 과정이 좀 없었나요?
그것을 뭐 끊어졌다 이어졌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복원하고 다시 진행을 시켰는데 그게 있던 것을 그냥 복원했으면 이게 복원이 될 텐데 사실 그렇게 우리가 축제처럼 등을 만들고 이렇게 했던 게 별로 없었잖아요. 제가 뭐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아시아계에서 이렇게 퍼레이드라고 축제를 해서 자기 컨텐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등, 연등과 같은 그런 것들을 크게 하고 풍성해 하고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슥 사라진 거죠. 어느 순간에. 근데 우리가 그걸 복원할 점에는 연등에서 이거를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훨씬 더 뛰어났을 테니 그것을 좀 새롭게 복원하자 이런 거죠. 현대화시키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옛 것을 가지고 그대로 재현하고 복원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뭐 개념적으로 보면은 복원과 현대를 같이 했으니까 사라진 과정을 그냥 뛰어넘긴 게 아니라 존재하는 것처럼 그냥 복원한 거죠. 등을 만드는 의미는 어떤 건가요? 지금의 의미는 그러니까 예술적 개념이죠. 이제 작업이라는 게 물론 뭐 직업적 범주에서 이제 작업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내가 하는 행위가 이제 직업으로서 예술이라고 하는 혹은 조각이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만든 건 등불이라고 생각해요. 등불. 불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불가의 이야기도 있지만 비슷해요. 그 불이 가지고 있는 선함, 밝음, 미래, 뭐 희망, 긍정 뭐 이런 에너지, 불이라는 의미 이제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드는 게 사실 등불이라는 게 뭐 비슷한 의미잖아요. 불은 불인데 뭐 등불이다라고 하면 저는 조명의 이미지보다는 불의 이미지. 등불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밤을 낮같이 꾸며주는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민속적이고 전통적인 개념들이 담겨져 있는 것들. 등불이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등불이라는 것이 현대적인 조각 개념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항상 그런 제가 만들 때는 이제 제 작업의 정체성, 내가 어떤 작업을 할 것인가, 남의 것을 흉내내지는 않는가, 내가 창의적으로 작업을 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창의적으로 할 것인가, 그냥 새롭게 만드는 것이 다 창의적인 것은 아니다. 혼이 남겨야 된다는 거고 작가가 맥을 잘 짚어야죠. 제가 현대적인 작업을 늘 시도를 늘 하지만 핵심적인 것들은 등불이라는 것에 있다. 그리고 등불의 개념을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혹시 불교를 어떻게 만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이 등 때문에 전통등 연구회라는 90년대 후반에 그 우리 박상희 간사님이었죠. 그분 이미 퇴임을 하셨는데 오랫동안 이중훈님이 같이 있었는데 그 불가에서 이제 등을 만들게 되고 거기에 이제 동국대 출신들이 이제 등을 만들게 됐는데 저는 우연히 불러서 가게 되었고 우연히 만들게 되었고 특별하게 제가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등을 만든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좀 야매죠, 야매. 뭐라 그럴까? 가짜 불교 신자였죠. 그 전에는. 그냥 절에 가고 가끔 불교가 전통적인 그리고 한국적인 종교이고 그리고 그 종속이나 주종관계에 의한 게 아니고 철학적으로 완성도도 높고 그랬기 때문에 심적으로 불교였는데 이제 그냥 우연히 이 등이라는 걸 접하게 돼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불교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창작 행위를 할 때는 배워야 돼요. 책을 보고 뭐 범종은 무엇인가, 범종의 뭐 역사, 유래 뭐 있잖아요. 그래서 백과사전도 봐야 되고 저는 그걸 정말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늘 보는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인터넷에 나온 글 몇 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계속 공부하게 되고 스님들 만나면 이제 뭐 예술적으로는 좀 그렇지만 내가 불교에 이런 것만 해도 내가 박사야 막 이래가지고 막 나한테 뭐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종교적 신심에 의해서 공부한 게 아니라 직업적 신심에 의해서 불교를 공부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여러 사찰에도 등록했지만 저는 이제 전라도 강진의 백년사 멀지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신도로 등록한 절이 있어요. 작은 사찰이에요. 그 뭐 제가 무슨 아주 신심이 아주 딱딱하는 그런 뭐 불자는 아니고 이제 약간 나이로운 불교라고 볼 수 있죠. 등 만들기 학과가 따로 있나요? 이거 없죠. 등을 만드는 인구도 없고 등이 지금 저렴한 전통적인 문화예술 정도로 되고 있어가지고 되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등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한지의 아름다운 빛을 뿜어내는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등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 깊이가 있는데 여러 가지 행사에 막 이렇게 나가고 박리담회 하는 형식으로 그걸 찍어내고 기계를 써가지고 막 복사해서 붙이고 막 이런 식으로 가면 상업
상업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업적으로 그런 가능성도 발견할 수 있지만 상업적이라는 게 예술적 완성도가 높고 그런 것이 이렇게 축적되어야 되는데 지금 등 만드는 사람들은 그런 걸 해볼 시간이나 기회나 뭐 검증받을 여유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상업적으로 막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워요. 어찌됐든 예술이라는 거는 창의적 실험, 여기 명함에도 있네,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이지 않으면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항상 실험에 대고 리스크를 절반은 끌어안고 가는 게 이 장르거든요. 근데 그런 실험이 없는, 누구나 좋아하고 괜찮은, 귀엽고 예쁘고 화려한 이런 걸 하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연등에서 만드는 많은 등불들이 그런 종교적 신념이나 이런 거로 포장돼서 우리가 가꾸고 발전시켜야 될 이 등불을 선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발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등불을 가지고 정말 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그리고 우리 정체성을 잘 담고 있는 이런 것들로 계속 실험하고 있고 끊임없이 도전한다고 봐요. 예술 자체가 그런 거고 그것을 용인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발전하거든요. 안주에 있었다, 우리가 연등에 20년 우리가 그러한 자세를 못 가지면 연등의 등불을 단순히 도구처럼 사용하다가 질리면 버리게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현실과 끊임없이 조우해야 돼요. 그리고 만나야 되고 대화해야 되는데 예술적으로 상당히 수준이 높은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그 이야기를 나누려면, 대화를 하려면 정말 할 일이 많아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네. 그 친구들은 어디 가서 등 만들기를 배워야 될까요? 사실 연등회가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가 되면서 저는 교육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보고 그걸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 사찰에서 스스로 만들어야 되고, 그 연등회의 특성이 그거예요. 누구나 만들 수 있었던 습속적인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안 돼요. 어렵죠. 스스로 만들기에는 시간도 없고 뭐 다 시켜 먹는데. 근데 그런 문화를 만들려면, 문화라는 거는 뭐 부서지기 쉽지만 세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연등에 걸맞는 교육 전승할 수 있는 그 기관이 있어야 돼요. 뭐 당연한 거예요. 그걸 뭐 등 만드는 혹은 그런 사람들한테 해주세요라고 누가 하겠어요. 다 자기 일이 있는데 투자하지 않으면 기대할 수 없어요. 만약에 불자들이 만약에 한다면 저희 이 작업실에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제가 따로 그걸 직접 가르쳐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같이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죠. 뭐 토론도 하고. 정말 만들고 싶다면은 그거는 이제 불교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예술적인 그런 마인드들을 외화시켜낼 필요가 있어요. 등에 대해서, 등불에 대해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그런 기관이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없어요, 전혀. 그 20년 금방 가요. 제가 이제 처음에 어리버리해서 이렇게 등 만든다고 왔을 때도 제가 이걸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느끼지만 우리의 전통적이고 민속적인 그런 내용들도 들어있어요. 현대적으로 각색도 가능하고, 등불이라고 하는 조각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에도 상당히 현대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요. 재료 자체가 훌륭하다는 얘기죠. 나의 정체성을 다 담아낼 수 있는 큰 예술적 그릇이다, 등불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조각가들은 누구나 한번 해볼 수 있고,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고, 연등회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또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